안녕하세요. 오늘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부터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의 발달 특징은 크게 4가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로 나눌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각각의 발달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발달 특징을 파악해 보았고, 사람마다 발달 속도와 시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로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한번 여기 있는 세 친구의 대화를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지난 온라인 학습에서 나의 발달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부모님과 이야기해봤는데 생각보다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 너희들은 어때? 나도 마찬가지야.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는 동생과 아직도 많이 싸우는 걸 보면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하시더라고. 나는 엄마께서 다른 부분들의 발달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편식도 하고 잠도 늦게 자서 신체적 발달이 다른 것들에 비해 조금 느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계획표를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해보자. 자, 세 친구들의 대화 잘 들었나요? 자, 이 아이들도 지난 시간에 공부를 참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자,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그쵸? 첫 번째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발달 특징과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나의 발달 특징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고민이었고, 두 번째 고민은 늦게 자고 편식을 해서 다른 발달에 비해 신체적 발달이 느린 것,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러한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여자아이가 제안했던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계획표를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표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발달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획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3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 우선 건강한 발달이라는 것은 발달의 특징인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성장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정확히 똑같이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한 부분만 집중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각각의 발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편식하지 않기. 편식을 하면 영양소가 부족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또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도 신체적 발달이 느려질 수 있죠. 그 다음은 바른 자세 유지하기. 뼈가 휨 없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른 자세가 필수겠죠. 자, 그 다음 너무 늦게 자지 않기. 너무 늦게 잘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시간을 놓쳐서 신체 발달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자는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없이 축 처지는 경우가 있으니 적절하게 잠을 자야겠죠. 그 다음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기. 어렸을 때 과격한 운동을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성장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것이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독서 활동을 하고 글줄이 많은 책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글줄이 많은 책은 흔히 말해서 그림이 없고 글로만 쓰여져 있는 그 책을 의미하는데요. 글줄이 많은 책을 읽는 것은 특히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시청하는 것도 인지적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왜냐하면 이것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인지적 발달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 사회적 발달을 위해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부모님 또는 친구와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체험활동이나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요. 물론 지금 체험활동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겠죠. 자,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을 적어보는 활동이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공감 능력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나 분노 등 안 좋은 감정들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아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정서적 발달을 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었는데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활동들은 한 가지의 발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발달시키는 좋은 활동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건강한 발달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4가지 발달 특징으로 나누어 공부해 보았는데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계획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첨부 파일을 인쇄해서 활용하거나 아니면 연습장에 자신만의 계획표를 만들어도 좋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 파일은 이 파일인데요. 위에 건강한 발달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쓰고 실천 기간은 일단 선생님은 일주일 정도 기간을 잡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단위로 끊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신체적 발달은 이 노란색 칸에 이 흐린 이 연두색에는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계획, 그 다음 진한 풀색에는 사회적 발달, 그리고 회색에는 정서적 발달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써 넣으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실천 가능한 계획을 해야 해요. 지금 불가능한 일들을 계획으로 잡았다가는 실망감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신이 정한 계획표를 실천하면서 매우 잘함, 보통, 부족함, 나중에 더 노력이 필요함으로 표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시 자료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짜보았어요.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밤 10시 이전에 자기, 매일 줄넘기 100개씩 하기, 인지적 발달을 위해서 하루에 책 한 권씩 읽기, 온라인 학습 꾸준히 하기, 그리고 사회적 발달을 위해 저녁 먹을 때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하기, 그리고 정서적 발달을 위해서 주말에 집에서 가족과 영화 한 편 보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활동을 하고요. 한 15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작성한 계획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을 짜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꾸준히 일주일 동안 실천해 보세요.